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게 곱의 법칙이 먼저 나올 거예요. 곱의 법칙. 그리고 또 합의 법칙도 나오죠. 네, 합의 법칙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일 때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연달아 일어날 때, 또는 일이 덜 끝났을 때, 접속사로는요,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이 쓰이면은 걔는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곱의 법칙은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 연달아 일어날 때, 일이 덜 끝났을 때, 그리고 접속사로는 그리고라는 말이 쓰일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합의 법칙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접속사로는 또는 이런 접속사들이 쓰일 때 여러분들은 합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접속사로는 또는 이런 말들이 쓰일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서로 다른 3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서로 다른 3명을 A, B, C라고 볼게요. 자, 이 중에서 2명을 뽑아. 잠깐만요.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직접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A 오고 B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AB 될 수 있고요, BA 될 수 있고요, BC 될 수 있고요, CB 될 수 있고요, CA 될 수 있고요, AB 될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직접 나열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됐던 거죠.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등학생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두 자리를 비웠어요.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면은 2명을 뽑는 그 자리 수를 비워놨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액션을 끊어주면 돼요. 자, 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A 아니면 B 아니면 C잖아요. 몇 가지? 3가지죠.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일이 안 끝나는 것도 덜 끝나는 것도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 드렸잖아.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아무나 오세요. 뭐 B가 왔다 해볼게요. 그럼 얘 왔어. 뭐다 이제. 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B를 제외한 A, C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6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동일하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자, 고등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은, 자, 이렇게 보기 좋게 좀 나눠 봅시다. 자, 고등일 때는 이렇게 처리해요. 이걸 기호화시켜. 서로 다른 3명에서 순서 고려해서 몇 명?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오는 3이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른 것의 개수예요. 서로 다른 것의 개수 3개죠. 거기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뽑는 것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죠. 여기가 뽑는 것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P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permutation 이렇게 얘기해요. permutation. 그래서 얘가 한글로 해석해 주면은 순열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permutation 한글로 해석하면은 순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뜻이거든요. 순열이.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3부터 시작해서 1씩 줄면서 얘의 개수만큼 곱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는 뜻이거든. 1 줄어서 2개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6가지가 됩니다. 답은 동일해지죠. 요런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4C3은 얼마가 돼요? 4C3은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3개를 곱하라는 의미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24가 나오죠.
해석해 보세요. 서로 다른 4명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죠. 어머나 어떡하니 컨비네이션 왔다. 아무 생각 없었네. 자, 얘가 컨비네이션 뒤에서 배울 거예요. 4p3은 서로 다른 4명에서 3명을 뽑아 줄 세 나이라는 경우의 수가 24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 3p3은 뭘까요? 서로 다른 3명에서 3명을 뽑아 나이라는 경우의 수죠.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 3명을 일렬로 나이라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3p3은 3명을 일렬로 나이라는 경우의 수가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일단 6가지가 나와. 요렇게 써도 돼. 요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는 요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3 팩토리얼 이렇게 많이 써요. 느낌표 찍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6가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더 많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는 뭘까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뭘까요? 5 팩토리얼 돼요. 물론 5p5도 가능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계산도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 팩토리얼. 그럼 얘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어서 계산해주면은 120이 나옵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아마 하다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 팩토리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4 팩토리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3 팩토리얼, 10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10 팩토리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몇 개만 더 보시면은 요 개념 설명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permutation을 뭐 P라고 읽기도 합니다. 3P2라고 그냥 읽어요. 보통 많이 그렇게 읽어요. 아니면 3 permutation 2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5P2는 뭘까요? 5 곱하기 4라는 뜻이죠. 5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줄면서 2개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5 곱하기 4는 이랬어도 안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3 약분되고 2 약분되고 1 뭐 그대로 없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은 뜻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에 줄면서 1까지 곱했으니까 얘는 5 팩토리얼이 됩니다. 3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에 줄면서 1까지 곱했으니까 얘는 3 팩토리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ermutation을 항상 우리는 팩토리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permutation, 즉 P를 팩토리얼로 우리는 항상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앞으로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 왼쪽에 있는 얘가 분자로 와요. 분자 팩토리얼. 그리고 분모에 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 하면은 얘에서 얘를 빼세요. 5에서 2를 빼주면 3이죠. 그게 분모 팩토리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꾸는 거 예제를 하나 해봅시다. 만약에 7p3을 팩토리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7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얘에서 빼는 4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npr을 팩토리얼로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n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얘에서 빼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바꿔줘.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얘나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n은 봐라. n은 항상 r보다 어때야 돼요? n은 r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3p 만약에 5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 3명 있는데 5명을 뽑아서 나이라는 경우에요. 2명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같아져도 상관이 없죠. 자 여기서 이제 2가지만 더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자 요번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3p0 한번 해볼게요. 3p0 서로 다른 3명에서
0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죠. 이상하죠? 0 같죠? 그런데 0이 아니고 얘는 1이 돼요. 3P형은 1이 돼. 3P형은. 좀 이상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3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뽑아서 줄 세우는 것도 한 가지로 보겠대. 이게. 예, 이상하지만 1이에요, 얘는. 자, 요거를 뭐 굳이 증명하자면은 얘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3P0을요, 팩토리얼로 바꿔보세요. 팩토리얼로 바꿔주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P0을 팩토리얼로 바꿔주면은, 자, 앞에 왼쪽에 있는 게 분자 팩토리얼로 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서에 뺏는 게 분모 팩토리얼로 오시면 돼요. 그죠? 자, 요거 약분해서 얼마입니까? 얘가 1 되죠. 그래서 3P형은 1이 됨을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조금 이상한 거는 역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3P형 이거 다 1입니다. 만약에 5P형 뭐예요? 이것도 1이에요. 100P형 얼마예요? 100P형도 이것도 다 1이에요. 자 서로 다른 100명에서 한 명도 안 뽑아서 나이라는 것도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MP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MP형. 그럼 얘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0팩토리얼 뭘까요? 한 명도 줄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도 좀 이상하지? 이상한데, 자, 얘도 1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증명은요, 얘로 가능은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5P5 한번 볼게요, 5P5. 간단하게 하자. 3P3 가자. 자, 3P3은 어떻게 돼요? 이걸 팩토리얼로 바꿔보세요. 계산 문제 할까? 3P3은 계산해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나와요? 이게 6 나오죠, 이게. 이게 6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3P3을 우리가 팩토리얼로 한번 바꿔볼게. 팩토리얼로 바꿔주면은, 자, 얘가 왼쪽에 있는 게 분자 팩토리얼로 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뺏는 게 분모 팩토리얼로 와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 6 아닙니까? 3팩토리얼이?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요? 자, 이게 6이니까. 이게 6이잖아. 3P3이 6이잖아. 그럼 얘가 6이니까 요게 1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팩토리얼이 1이다. 이런 식으로 뭐 간접적으로는 증명이 되는데 좀 이상한 기분을 떠칠 수는 없습니다. 역시. 하지만 0팩토리얼도 1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자, MP형도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요거 0팩토리얼 하나 기억하시고요. MP형 요거 꼭 기억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permutation을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거. 자, 요 공식 꼭 필요합니다. 요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자 요거 하나, 요거 2개, 자 요거 3개, 그리고 얘는 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4개, 자 요거 5개. 여러분들이 총 요 5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